한개월도 못 돼 퇴출되는 생방송 영화 소개 프로 출연에 얽힌 추억담을 들려드릴까 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전후에는 주말에 공개되는 신작 영화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대본대로 진행하지 않고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늘 한개월도 못 돼 퇴출되곤 했다. 1988년-2010년 사이 KBS, SBS, MBC,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등 당시 FM이나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주말에 상영될 개봉 영화를 소개하거나 영화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OST 뒷이야기를 풀어놓는 고정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간간히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국 영화계의 비리를 폭로해 도마 위에 올랐던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성장 과정이 라디오를 듣고 자라서인지 TV보다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어머니 품속처럼 아득한 느낌을 주고 있다. CD 음악이 방송되는 3-4분 동안 진행을 맡은 미모의 아나운서나 유명 전문 진행자와 개인적인 수다를 떨면서 짧지만 교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라디오 출연은 대개 35-40분. 소개할 외국 노래 4-5곡은 당시 소리바다나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CD-라이터에 구워갔다. CD가 출시되기 전인 1988-1990년대 초반에는 집에 소장해 놓고 있는 LP 레코드를 역시 5장 내외로 비닐 커버에 담아가곤 했다. 그 후 명성이 높아져 TV 주말 프로그램에 출연해 라디오와 동일하게 개봉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곤 했다. 그런데 TV는 라디오와는 개봉 영화 3편-4편을 선정해 1편에 대해 약 1분-1분 30초 소개하고 영상 비디오 시청, 다음 개봉작 1분-1분 30초 소개하고 비디오 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TV의 경우 약 9분 정도 출연한다. KBS 라디오, EFM에서 매주 1번 영화 및 영화 음악을 소개하는 게스트로 1988년-2010년까지 활동했다. 아나운서 이규원 씨가 진행했던 KBS-2 FM 영화 음악실 PD 이영모에서는 출연자 겸 방송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라디오는 몇 마디 할 내용을 메모해서 주절거리면 진행사가 예, 그래요 라고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운동장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리베로 홍명보 선수처럼 자율권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TV는 남녀 진행자가 메인에 앉아있고 주말 프로그램이어서 공연, 출판, 연극 등 다른 예술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출연한 게스트를 포함해 4명 정도가 좌우 2명씩 배치에 앉아있는 구도로 진행된다. 영화 소개뿐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영화를 소개할 때 연극을 소개하려는 게스트가 관객의 입장에서 몇 마디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연극 공연 소개 때 내가 몇 마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TV는 100% 방송 작가가 써준 대본을 책상 앞에 두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게스트가 대본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진행 룰이 깨쳐버린다. 대본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메인에 앉아있는 남녀 아나운서, 진행자가 일단 당황한다. 아나운서는 적어준 대본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특히 내가 TV에 출연하면서 기분이 상했던 것은 영화 소개 문구가 영화 주간지나 일간지에 나온 프리뷰 기사를 긁어서 프린트 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아침 7시 40분 정도에 출연하는 방송일 경우 집에서 새벽 5시에는 나와야 한다. 당시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세볼의 본사 근방 집에서 여의도 혹은 경인방송이 있던 인천 남동구까지 가려면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 방송 1시간 전에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본과 소개할 영상 테이프를 시청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 출연 30분 전에는 분장실로 가서 조명빛이 잘 받도록 분칠을 해준다. 출연료는 라디오는 5만-6만원, TV는 1회 7만원. 대개 한개월 후에 파우치라는 연극 티켓 모양의 환전표를 주면 방송국 TV 출연의 경우 칼럼니스트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 평균 15만원 내외의 출연료를 지불받는다. 1회 강의 자료 준비에 평균 2일 정도 소요된다. 1층 로비에 있는 파우치 교환소에 가서 티켓을 내고 세금 3.3%를 떼고 현금을 받게 된다. 차비 빼면 사실 남는 것이 없지만 TV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린다는 홍보성 때문에 영화 기자나 평론가들은 너도 나도 얼굴을 내밀려고 출연 청탁이 쇄도한다.
TV에서 작가들이 써준 대본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까탈스런 작가들은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한다. 나는 주간지에 나온 기사를 앵무새처럼 으쪼리기 위해 새벽같이 칼럼니스트 명칭 달고 나왔느냐고 항의를 하고 작가는 생방송 진행이나 규칙대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각자의 의견 차이가 교집합을 이루지 못하면 한개월 사회 출연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핸드폰이 울린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 출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국 담당 PD인지 조연출자인지 모르겠지만 방송국 담당자가 출연하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는데 거기에 왜요? 어떤 이유로 자르죠? 라고 반박을 못한다. 어차피 게스트는 파리 목숨이니. 라디오는 지방신문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출연했지만 TV의 경우는 대본대로 진행을 안 한다는 소문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그 뒤로는 출연 청탁이 없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방송국이 우후죽순 출범할 때 나의 융통성 없는 방송 체질을 모르고 있는 초보 방송 작가들, 참고로 라디오가 됐든 TV가 됐든 실질적으로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키포인트는 방송 작가들이 갖고 있다. 연출자는 방송 대본대로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구조는 방송 연속극도 마찬가지다. 김수현, 신봉승, 정하연 등 특급 작가들에게 방송국 PD들이 쩔쩔맨다는 연예가 토픽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초보 작가들로부터 생방송 연예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과거 트라우마 때문인지 내가 먼저 출연을 거부했다. 2-3번 거부했더니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방송가에서 퇴출당해 지금은 죽은 사람처럼 방송가에서는 잊혀진 게스트로 전락해서 기업체 사보나 학보 외에는 단행본 글만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좌파들 명단을 작성해서 정부 지원금을 박탈하는 등 조리돌림했다는 블랙리스터 사건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포승줄에 묶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사실 나도 이미 20여 년 전에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나의 융통성 없는 처세술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판 엇보이니 국가 위로 보상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KBS는 1988년부터 근 20여 년 고정 출연했다. 다소 쇼맨십이 요구되는 TV보다는 정보 전달 위주로 진행되는 라디오가 내 성향상 맞는 것 같아 라디오 출연을 선호해 경력만큼의 대외 인지도는 약하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도 칼럼을 쓰는 사람은 글로 승부를 걸어야지.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면서 연예인 흉내를 내는 것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어쩌겠나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야지.